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적용이 뭐냐면 올 2월 달에 앞서 보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때 발표된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2025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데, 자, 이때 지금 단위제 204단위를 이수해야 졸업하고 하는 그 단위제 형태에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줄 세워서 성적을 매기는 그런 지금의 형태에서 단위제가 학점제로 바뀌고 204단위가 192학점으로 바뀌고 아이들의 성적이 1등급에서 9등급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되는 이러한 교육 체계와 이 체계에 맞는 새로운 교과 체계를 동시에 한 번에 팍 학교에 적용하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고교학점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형식의 변화와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체계 내용의 변화가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돼야 되는데, 이 교과 체계가 도입되는 내용의 변화가 있기 전에 먼저 형식의 변화만 학교에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022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현재 현재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내년부터 2015 교육과정 체계를 둔 상태에서 고교학점제의 형식을 바꾸는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을 3년 동안 시행한 다음에 이런 형식의 변화가 익숙해진 상태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탁 집어넣어서 현재 초육인 아이들부터 완전 도입 형태로 가는 게 학교 현장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2021년 올해 한 중순 7월 정도가 되면 어쨌든 현재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의 형식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일부분을 개정해서 발표하고 6개월 동안 형식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준비를 한 다음에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올 7월 8월 달에 이 발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015 교육과정의 일부 개정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뭔가 나와야 뭔가 학교가 바뀔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발표가 없지 하던 차에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8월 23일 날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안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발표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 개정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을 못해서 아예 그거를 2021년 연말로 그 개정 시기를 바꾸고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고교학점제 형식을 바꾸는 것에 대한 준비를 2022년도 1년 동안 진행한 다음에 2023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중2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요 해부터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한 고교학점제 완전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보다 오히려 1년이 늦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에 따르면 현재 중2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되는 것으로 1년 미뤄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몰랐던 여러 그 언론사의 기자분들이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2년 빨리 시행하네? 이렇게 좀 착각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고요. 그래서 2025년이 되면 고2, 고3은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상태에서 교과서는 2015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새로운 교과서로 수업을 듣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18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현재 체계에서도 고교학점제를 적용해 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올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면 전체 일반고의 84%가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로 지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중3 아이들도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형식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용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전국에 있는 현재 중3 아이들의 16%를 제외한 84%가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로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중2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그때는 아예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어서 2015 교과 체계 안에서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것이고, 2025년이 되면 2022 개정교육과정 하에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다. 자, 그럼 이 부분 도입될 때 그전 선배들하고 뭐가 다르냐? 졸업 기준이 204단위에서 192 학점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수업이 한 단위가 50분 17시간 수업 17번 수업 들어야 한 단위 이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은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아이들,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되는 아이들은 1학점을 딸 때 50분씩 17번 수업을 들어야 돼 1학점인 거고요. 여기 2022 개정교육과정이 얘네부터는 50분 수업을 16번만 들어도 1학점이 부여되는 그런 디테일이 좀 달라진다. 그건 한번 참고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되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실제로 현재 2015 교과체계 안에서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학교가 바뀌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자, 이미 연구 선도학교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정부에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의지를 꽤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서가는 학교들은 이미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형태로 학교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잘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충남에 있는 충남 삼성고등학교예요. 이게 뭐냐면 자, 삼성그룹의 여러 그 계열사의 공장들이 충청남도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한 연구 인력이나 석박사급 인재들이 공장으로 내려가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육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삼성에서 교육부랑 협의를 해서 삼성이 직접 투자한 학교를 하나 세운 게 충남 삼성고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선발하지만 그 충남에 소재해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 자녀들도 일정 그 비율을 선발할 수 있는 좀 이렇게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충남 삼성고를 만들고 삼성이 교육도 최고 인류로 만들겠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 외고에 근무하셨던 교장 선생님을 이쪽으로 모셔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떤 변화들이 생겼냐면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교육과정을 세팅을 했냐면 충남 삼성고에 해외로 유학 가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에서 IB 교육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IB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면 전 세계 유명한 대학에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그냥 그 IB 점수를 갖고 대학에 어플라이 지원해서 유학을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교육과정도 충남 삼성고 안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그 틀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IB 교육과정을 졸업할 때는 아이들이 졸업 논문을 하나 써서 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근데 충남 삼성고는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을 하나 작성해서 내게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선택할 때 마치 대학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필수 과목 같은 공통 선택 과목, 그리고 내가 어떤 계열을 갈 거냐, 자연공학이냐 인문사회냐 예술체육이냐에 따라서 계열 선택을 하고요. 내가 자연공학 중에서 자연과학이냐 공학이냐 IT냐 생명과학이냐에 따라서 계열 선택 과목에서 과정 선택 과목에서 20단위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교양 과목 있었죠. 내가 듣고 싶은 거 막 선택해 듣는 거. 그런 것처럼 자유 선택 과목을 이
계열이나 과정에 상관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마음대로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선택 과목의 폭을 굉장히 넓혔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학 과정을 선택하겠다.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자연공학 계열의 공학 계열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 계열 선택 과목 84단위를 선택해 들어야 되고요. 과정 선택 20단위를 선택할 때 이런 과목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일반고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들은 공통 과목이 있고 공통 과목의 일반적인 갈래인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특수 갈래 좀 더 디테일한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목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1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2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충남 삼성고는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과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1, 1,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배운 전문교과 2 과목들 중에서 공학과정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다 개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자기가 원하는 필수 과목 하나와 4과목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여기 H라고 써져 있는 이 과목은 뭐냐면 그 상위 레벨 과목이에요. 그래서 네가 여기서 여러 가지 선택해 들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심화된 과목을 들을 거라면 여기 체크되어 있는 고급 수학, 고급 수학 2, 고급 물리학 같은 걸 들으면 대학에서 너를 평가할 때 아,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들은 애구나 라고 평가를 해줄 수 있어 라는 힌트를 주는 거죠. 자, 자연과학과정도 진로 선택 과목, 보통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 말고 특목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1,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문과 2 중에 자연과학과정에 도움이 되는 과목 개설해 주고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요. IT 과목도 마찬가지죠. 특히 인터넷 정보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산업 현장으로 나갈 때 도움이 되는 과목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인공지능 과목, 피지컬 컴퓨팅, 사물 인터넷 이런 과목들도 일반고 안에서 충남 삼성고 안에서 배울 수 있도록 과목 개설을 해주고요. 인문계열도 마찬가지죠. 경영, 경제에 맞춰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전문 선택, 전문 2 이런 과목들을 다 깔아주고요. 사회과학 관련돼서 마찬가지고요. 국제 인문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특이한 건 여기 B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전문 교과는 이게 국제고랑 외고에서 가리키는 과목들일 텐데 여기 B라고 써져 있는 거는 바이링구얼 그래서 교재 자체가 영어 교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수업받는 과목을 이렇게 B로 표현해 준대요. 그럼 대학에서도 이런 과목들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일반고에서 가리키지 않는 과목 들었네? 그래서 얘는 일반고와 다른 학교 다니고 있는 애는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힌트와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넓혀주는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체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하나고의 교육과정이에요. 작년에 서울대 수시로 가장 많은 학생을 합격시킨 학교가 하나고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고 교육과정을 제가 궁금해서 봤더니 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과목, 생활교양이 있는데 앞서 전국의 모든 학교는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이렇게 7과목을 필수로 배운다고 했죠. 자, 그래서 하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자, 국어에 100수준, 200수준, 300수준 당연히 100수준보다는 300수준이 어려운 과목이겠죠. 자, 이렇게 과목마다 100수준, 200수준, 300수준 나눠서 다양한 과목들을 깔아준 다음에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앞으로 대학 가서 전공하고 싶은 그 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공학 계열로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과목 중에 100수준 과목 선택하면 스스로 자기를 너무 낮춘 거죠. 대학에 나의 학업 역량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200수준 또는 300수준의 과목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내를 하겠죠. 자, 그럴 때 이 200수준 또는 300수준의 과목을 보면 이게 거의 대학에서 가리키는 수준의 과목들이거든요. 여기 AP라고 써 있는 이 과목들은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을 먼저 가리키는 선수 과목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학교에 깔아준 일반고가 많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목의 이름 자체에서 '아 이 아이는 일반고와 다른 학교를 다니는 아이구나.' 또는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목들을 배운 상태에서 '대학을 지원한 아이구나.'라는 그 모습을 딱 느끼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고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일반고를 다녔지만 배우는 과목의 이름은 거의 과고나 국제고에 준하는 과목들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옵션이 열려 있는 학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선택 옵션이 학교에서 주어지고 나의 진로와 목표 전공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전국 일반고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큰 그림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제도의 방향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